안녕하세요. SNU 청안과에서 망막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SNU 청안과에서 녹내장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아 원장입니다. 눈이 매우 작은 기관이지만 그 안에 여러 분과가 존재합니다. 아시다시피 백내장을 보는 선생님들이 있고 눈꺼풀 질환을 보는 분들이 있고 각막 질환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같은 망막 의사들이 가장 많이 협진을 하는 분들이 녹내장 원장님들입니다. 망막 질환과 녹내장 질환 모두 실명까지 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고 요즘처럼 고령화된 사회에서는 발병률도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59세 남자 환자셨고 당뇨를 20년 이상 앓고 있었습니다. 고혈압이 있었고 처음 저한테 오셨을 때 중등도 당뇨 망막병증을 가지고 계셨고 백내장도 중등도 이상이어서 제가 양한 백내장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양쪽에 유리체 출혈이 발생을 해서 망막 수술 후에 안정적인 상태셨습니다. 오른쪽, 왼쪽 안저 OCT 검사에서 큰 이상은 없었는데요. 관찰 중에 안압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해서 제가 김성원 원장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눈 안압이 모두 올라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왼쪽 눈에 안압이 50으로 아주 많이 올라 있었고 왼쪽 눈에 홍채라는 조직에 신생혈관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생혈관 녹내장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녹내장 안약을 시작하고 안압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안압이 오르면서 신생혈관이 관찰되어서 수차례 유리체각 내 아바스틴 주사를 시행했습니다. 안압이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던 중에 주사를 맞아도 안압이 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녹내장 수술까지 갔던 분입니다. 녹내장 수술 후에는 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경과 관찰 중입니다. 제가 당뇨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런 당뇨 환자분들에서 왜 이렇게 느닷없이 녹내장이 발생한 걸까요?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눈에 허열이 발생하면서 신생혈관이라는 나쁜 혈관들이 자라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안압이 오르는 신생혈관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망막 의사로서 이런 신생혈관 녹내장 환자분들 참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분들인데요. 이분은 녹내장 수술 후에 안압이 잘 조절되는 아주 다행스러운 케이스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역시 당뇨 환자분이셨고 좀 젊은 분이셨습니다. 당뇨는 조절이 어느 정도 되셨고 고도근시가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당뇨 망막병증이 한 중간 정도 있으셨고요. 왼쪽 눈에 보시면 황반부종이 약간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신경이 모양이 유두 앞머리 매우 커서 제가 녹내장 선생님과 같이 보고 녹내장 약을 쓰던 중에 개원을 하면서 저희 병원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성원 원장님께 의뢰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녹내장 약을 쓰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요. 근데 시신경 유두 함몰비도 많이 증가해있고 망막신경 섬유층 결손도 꽤 진행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시야 검사상에서 시야 결손도 꽤 진행되어 있어서 굉장히 좁게 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안압은 잘 유지되는데도 발견 시에 녹내장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에서 이렇게 녹내장이 잘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안압도 오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안압이 괜찮아도 혈관이 약한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녹내장이 잘 생길 수 있고 생긴 녹내장도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네, 나이도 젊으신 분이어서 저희가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 보겠습니다. 네, 62세 여자 환자셨고 당뇨 고혈압은 없었고 눈 길이가 28mm, 27mm 이상으로 고도근시셨습니다. 양쪽에 10년 전쯤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고요. 저한테 오신 거는 3일 전부터 눈이 번쩍인다고 오셨습니다. 안압이 23, 24로 약간 높은 상태셨습니다. 이렇게 광시증이 갑자기 생긴 경우에는 꼭 안저검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망막이 드물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안 되고 꼭 망막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셔야 되는데요. 다행히도 이분은 주변 망막까지 아주 자세하게 관찰을 했을 때 멸공은 관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시신경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분이 고도근시셔서 그런지 제가 이분이 녹내장 변화인지 아닌지를 쉽게 감별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김성화 원장님께
의뢰를 드렸습니다. 시신경 모양이 이제 시신경 유두주의 위축이라고 해서 고도근시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망막신경 섬유층 결손을 관찰되고 있고 해당하는 부위에 시야가 좁아진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압이 다소 높고 녹내장 변화를 보여서 녹내장으로 진단하고 안압약을 시작한 분입니다. 고도근시 환자분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녹내장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참 감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고도근시인 분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시신경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신경 검사상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검사상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고도근시인 분들은 녹내장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꼭 검진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고도근시 환자분들은 망막 검진뿐만 아니라 녹내장 검진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망막 질환과 녹내장 질환 같이 있는 경우 증례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고도근시가 있는 분들은 망막 검진뿐만 아니라 녹내장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김태원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나이가 많으시거나 당뇨,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을 갖고 계시거나 나이가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고도근시이신 분들은 녹내장 검진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자분들께 도움되는 시간이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